요로결석을 겪어보신 분들 꽤 많으시죠? 저 역시 그중 한 사람입니다. 무려 2번이나 경험했습니다. 저는 2번 다 수술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좋아졌는데요. 오늘 제 경험을 솔직히 다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세요. 몸속에 돌멩이가 생기는 결석, 그 고통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출산보다 더 아프다고도 하시더군요. 실제로 저는 배를 움켜쥐고 바닥을 뒹굴 정도였어요. 보통 병원에서는 수술로 결석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 경우엔 결석의 크기가 애매해서 수술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자니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의사도 일단은 물이나 맥주를 많이 마셔서 자연 배출을 유도해보자고 했고 진통제만 처방해 주셨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첫 번째 요로결석은 약 10년 전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폭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요로결석이라는 병명을 처음 들었죠. 내 몸속에 돌멩이가 있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이 결석이란 것에 대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알게 된 사실이 있었죠.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병이라는 것. 조선시대의 동의보감은 물론 중국 고서에서도 요로결석과 관련된 약초 치료법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주 언급된 2가지 약초가 있었는데 바로 금전초와 참가시나무였습니다. 금전초는 꿀풀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로 전통적으로 결석을 녹이는 데 사용되어 왔고 참가시나무는 참나무과 식물로 이뇨작용과 염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여러 문헌과 사례들을 찾아보니 실제로 이 2 약초를 활용한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저는 직접 이 약초들을 구입해 집에서 물처럼 끓여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배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이후 1년 동안 단 한 번도 통증이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검진을 따로 받지는 않았지만 증상이 사라진 것으로 보아 제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약초 음용도 잊고 지냈죠. 그런데 10년이 지나 최근 다시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배가 아프다기보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 증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다시 요로결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설명에 따르면 요로결석은 한 번 생기면 재발 확률이 80% 이상이라고 하더군요. 특히 현대인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이 결석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그 2 약초를 찾았습니다. 금전초와 참가시나무. 전처럼 달려서 물처럼 마시기 시작했죠. 며칠 후 혈뇨 증상이 사라졌고 이후 지금까지도 정상적인 소변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병원에서 약초를 권한 건 아니었고 저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몸속 염증을 줄이기 위한 보조요법으로 계속해서 섭취하고 있습니다. 금전초는 본초학에서 열을 내리고 이뇨작용과 염증 완화, 결석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참가시나무 역시 항염, 이뇨작용과 함께 결석 억제 효과를 보였다는 학술자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자원식물학회지의 한 연구에 따르면 참가시나무 잎 열수 추출물이 실험 동물에서 신장결석 형성에 관련된 요소를 억제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일부 자료에 기반한 정보일 뿐 모든 분께 동일한 효과가 있음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저처럼 결석 크기가 애매해 수술 대상이 아닌 경우 병원에서는 진통제와 수분 섭취를 권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 때 금전초와 참가시나무 같은 약초를 꾸준히 마시는 것이 제 경우에는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혈뇨 증상이나 진통 같은 증상이 있을 때 병원 치료와 병행하여 이런 전통요법을 보조적으로 시도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누구에게나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체질이나 질환의 상태, 생활 습관 등에 따라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병원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렇습니다. 첫째, 요로결석은 고통이 극심하지만 수술이 유일한 해법은 아닐 수 있다는 점. 둘째, 애매한 상태에서는 수분 섭취와 생활습관 개선, 그리고 한방에서의 보조요법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점. 셋째, 무엇보다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기 위한 정보와 시도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된 건강과 질병, 그리고 그 개선 사례는 개인의 경험에 기반한 내용이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소 식습관 개선으로 건강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